여러분, 미국이 세계 최강국인 이유가 뭘까요? 항공모함 11척? 실리콘밸리? 아닙니다. 정답은 빚입니다. 역설적이죠? 빚더미에 앉은 나라가 어떻게 최강국일 수 있냐고요? 2024년 기준 미국 국가부채는 34조 달러, 한국 돈으로 사경 5천조 원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숫자죠. 이 정도면 망해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전 세계가 그 빚을 더 사달라고 줄을 섭니다. 한국, 일본, 중국 할 것 없이 미국 국채를 사재기 하죠.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빚을 진 사람이 왕이 되는 시스템을 미국이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동네 슈퍼에서 외상을 많이 쓴 사람이 진상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인이 제발 더 외상 쓰세요 라고 빌게 만든 거죠. 오늘은 그 기막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00년 전 대영 제국이 어떻게 무너졌고 미국은 어떻게 그 왕자를 빼앗아 100년째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왜 미국을 못 따라잡는지 말이죠. 1920년대 영국은 지금의 미국이었습니다. 전 세계 무역의 60%가 파운드로 결제됐죠.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인도, 캐나다, 호주, 아프리카 절반이 다 영국 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전쟁은 돈 먹는 하마죠. 영국은 전쟁 비용을 감당하려고 미국한테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던 영국 형님이 갑자기 옆집 사는 미국 동생한테 손 벌린 겁니다. 미국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어요. 형님, 이자는 금으로 주세요. 영국은 전쟁에 이기려면 어쩔 수 없었죠. 금고에 쌓여있던 금이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흘러갑니다. 1914년 미국 금 보유고 19억 달러, 1924년 미국 금 보유고 45억 달러, 10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게 영국은 전쟁에서 이겼는데 오히려 더 가난해졌어요. 반대로 미국은 전쟁터에 총알 한 발 안 쏘고도 금 싹쓸이에 성공합니다. 이게 바로 금융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왜 이렇게 속수무책이었을까요? 영국의 실수는 단순했습니다. 영토는 넓은데 공장이 없었던 거죠. 정확히는 영국 본토에는 없었어요. 인도에서 면직물 만들고, 호주에서 양목 깎고, 캐나다에서 밀 수확하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비유하자면 프랜차이즈 본사는 영국인데 매장은 다 해외에 있는 격이죠. 평소엔 로열티만 받으면 되니까 편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터지자 문제가 생깁니다. 본사 건물 지킬 무기는 누가 만들지? 알고 보니 총도 탱크도 배도 다 수입해야 했던 겁니다. 반면 미국은 달랐어요. 디트로이트에선 자동차를, 피츠버그에선 철강을, 텍사스에선 석유를 뽑아냈죠. 본토에 공장이 즐비했습니다. 전쟁 나면 자동차 공장을 탱크 공장으로 바로 전환할 수 있었어요. 1920년대 후반, 눈치 빠른 투자자들이 움직입니다. 파운드는 이제 끝났어. 달러로 갈아타자. 1925년 처칠이 근본 이제를 복귀시키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영국 금고는 텅텅 비어 있었고 1931년 결국 근본 이제를 포기합니다. 왕관이 머리에서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관을 주운 건 대서양 건너편의 미국이었죠. 미국은 어떻게 이 왕관을 100년째 지키고 있을까요? 1944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전 세계 대표들이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 우즈라는 작은 마을에 모입니다. 회의 주제는 하나. 앞으로 돈 시스템을 어떻게 굴릴까? 미국이 제안합니다. 우리 달러를 금이랑 연결하죠. 달러 35달러면 금 이론수로 바꿔드릴게요. 그 대신 여러분은 달러를 기축통화로 써주시고요. 영국은 파운드를 밀었지만 이미 힘이 없었죠. 결국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로 등극합니다. 여기까진 정상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진짜 천재적인 건 그 다음이에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유럽의 마셜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뿌립니다. 130억 달러, 지금 가치로 1,500억 달러죠. 엄청난 돈입니다. 이거 공짜 아니에요? 아닙니다. 미국은 돈을 준 게 아니라 고객을 만든 겁니다. 유럽이 공장 돌리려면 미국 기계 사야 하고, 기계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고, 달러 벌려면 미국한테 물건을 팔아야 하죠. 완벽한 순환 구조입니다. 동시에 미국은 국채라는 상품을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합니다. 우리 채권 사면 이자 드릴게요.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투자처예요. 라면 공장 차리는 대신 라면 교환권을 팔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전 세계가 그 교환권을 사모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 옵니다. 1971년 닉슨의 배신이 시작되죠.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이 TV에 나와 폭탄 선언을 합니다. 이제 달러를 금으로 안 바꿔줄게요. 일명 닉슨 쇼크죠.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약속 어긴 거 아니야? 맞아요, 약속 어긴 겁니다. 왜 이랬을까요? 베트남 전쟁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거든요. 금은 한정돼 있는데 달러는 계속 늘어나니까 다른 나라들이 달러 주고 금 바꿔주세요라고 하면 금고가 텅 비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예 금이랑 연결을 끊어버린 거죠. 이때부터 달러는 완전히 믿음의 화폐가 됩니다. 금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미국 정부가 이게 돈이야라고 하면 돈인 겁니다.
마법 같죠? 하지만 전 세계가 이걸 받아들였어요. 왜냐고요? 대안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집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죠. 중국은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달러로 미국 국채를 사뒀는데 그게 휴지 조각 될 뻔한 걸 목격합니다. 중국 지도부가 뒷목을 잡습니다. 이거 완전히 사기판 아니야? 우리가 땀 흘려 번 돈을 미국 종이에 맡겼는데 얘네가 금융사고 치면 우리 돈이 다 날아가는 거잖아? 이때부터 중국의 야망이 싹 틉니다. 우리도 위안화를 국제통화로 만들어야겠다. 과연 중국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2013년 시진핑이 야심찬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1대1로. 한마디로 현대판 실크로드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철도와 항구로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중국의 속셈은 명확했어요. 우리가 도로 깔아줄 테니 위안화 쓰세요. 파키스탄에 항구 만들어주고 케냐에 철도 깔아주고 스리랑카에 공항 지어주고 대신 돈은 위안화로 빌려줍니다. 미국이 2차 대전 후 했던 짓을 그대로 따라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스리랑카가 빚을 못 갚아요. 결국 중국한테 항구를 99년간 넘기죠. 이거 신식민주의 아니야? 국제사회가 발끈합니다. 중국은 황급히 변명하죠. 아니에요, 윈윈이에요. 하지만 속으론 이미 깨달았어요. 아, 돈 떼이기 쉽네. 그래서 중국이 내놓은 해법이 재밌습니다. 돈 빌려줄 때 자기네 건설 회사까지 세트로 보내는 거예요. 케냐 철도 깔 때 케냐 회사 안 써요. 중국 회사가 와서 중국 노동자 데려와서 다 짓습니다. 심지어 자재도 중국산. 완벽한 셀프 거래죠. 한편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등장해서 외칩니다. 공장 다시 미국으로. 관세 폭탄을 터뜨리고 첨단 기술 수출을 막죠. 중국한테 반도체 만드는 장비도 못 팔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딜레마가 생겨요. 미국으로 공장 돌아오면 인건비가 비싸서 물건값이 올라갑니다. 아이폰 가격이 2배로 뛰면 소비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미국은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2020년 4월 코로나 한복판. 미국 연준이 조용히 한 가지 규제를 풉니다. SLRSUPPLEMENTARY 레버리지 레이시오 완화. 들어보셨나요? 아마 대부분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난 겁니다.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은행이라고 칩시다. 은행은 고객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돈을 벌죠. 그런데 규제가 있어요. 고객한테 100만 원 빌려주려면 너네 금고엔 최소 5만 원은 남겨둬야 해. 이게 SLR입니다. 금고를 완전히 비우고 대출해주면 위험하니까 완충장치를 둔 거죠. 그런데 연준이 규제를 완화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국채 산 건 금고 비운 걸로 안 칠게. 무슨 뜻이냐고요? 은행이 100만 원 있으면 95만 원을 대출해주고 5만 원만 남겨야 했는데 이제 100만 원으로 국채를 사도 금고엔 여전히 100만 원이 있는 걸로 쳐준다는 겁니다. 마법이죠? 은행 입장에선 공짜로 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미친 듯이 사들입니다.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년간 은행들의 국채 보유액 1조 달러 증가, 1000조 원이 넘는 돈이 국채 시장으로 몰려든 겁니다. 결과는 미국 정부는 돈 걱정 없이 국채를 계속 찍어낼 수 있고 은행들은 안전한 이자 수입을 올리고 달러는 계속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완벽한 시스템이죠. 중국이 아무리 위안화를 밀어도 이런 금융 마법엔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냉혹한 숫자로 확인해보죠. 자, 퀴즈 하나 내볼게요. 중국이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전 세계 외환 거래에서 위안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20%? 30%? 정답은 고작 2.7%입니다. 2024년 기준. 반면 달러는 88.5%, 유로가 30.5%로 2위인데 이건 중복 집계라 두 통화합이 100% 넘어요. 실질적으론 거래의 거의 90%가 달러로 이뤄진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1년 달러 비중은 90.3%였어요. 2016년엔 87.6%로 살짝 떨어졌고요. 아, 드디어 달러 패권이 흔들리나? 싶었죠. 그런데 2024년 88.5%. 다시 올라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해요. 대안이 없어서입니다. 위안화? 중국 정부 마음대로 환율 조작하는 돈을 누가 믿나요? 엔화? 일본은 30년째 제로 성장 중입니다. 유로? 이유가 하나로 뭉치지도 못하는데요. 실제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 뭐가 벌어졌는지 아세요? 미국이 러시아를 SWIFT 국제 송금 시스템에서 퇴출시켰죠. 러시아는 하루아침에 국제거래가 막혔어요. 이게 바로 달러 패권의 무서운 점입니다. 미국 마음대로 경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거죠. 중국이 아무리 1대1로 펼치고 위안화 결제 확대하고 발버둥 쳐도 결국 세계는 달러로 돌아갑니다. 그럼 이 시스템은 영원할까요? 2024년 11월 오픈AI가 GPT-5를 공개했죠. 가정입니다. 전 세계가 열광합니다. 한편 중국은 자체 AI 방고를 내놓지만
성능이 한참 뒤처집니다. 왜일까요? 반도체 때문입니다. AI 학습하려면 고성능 GPU가 필요한데 그걸 만드는 회사가 엔비디아, AMD 다 미국 기업이에요. 중국은 첨단 반도체 수입이 막혀있죠. 미국이 네덜란드에 압박 넣어서 ASML 장비도 못 팔게 했고요.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이스X는 벌써 수백 번 로켓 쏘아 올렸고 스타링크로 전 세계 인터넷을 장악하려 하죠. 중국도 우주정거장 만들고 달 탐사하지만 상업화 속도는 한참 뒤처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화폐 전쟁의 끝은 결국 산업전쟁이라는 거예요. 영국이 파운드 패권 잃은 이유? 공장이 없어서. 미국이 달러 패권 유지하는 이유? 최첨단 산업을 독점해서. 지금 미국은 AI, 우주항공, 바이오, 양자 컴퓨터 등 미래 먹거리를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들은 모두 달러로 투자받고 달러로 거래되죠. 선순환입니다. 중국이 따라잡으려면 최소 20년은 걸립니다. 그 사이 미국은 또 다른 신산업을 개척하고 있을 거예요. 게임은 이미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100년 화폐 전쟁의 역사를 달려왔습니다. 영국 파운드가 무너지고 미국 달러가 왕좌에 올랐고 중국 위안화가 도전했지만 결국 실패하는 과정을 봤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뭘까요? 첫째, 화폐는 힘입니다. 총과 미사일보다 강력한 무기죠. 미국이 러시아 SWIFT에서 퇴출시킨 것처럼 돈의 흐름을 막으면 나라도 무릎 꿇습니다. 둘째, 빚쟁이가 왕이 되는 시대입니다. 미국은 34조 달러 빚을 졌지만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왜? 그 빚을 전 세계가 사주니까요. 빚이 많다는 건 그만큼 신용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셋째, 기술이 곧 화폐입니다. 영국은 기술 없이 망했고 미국은 기술로 패권을 유지합니다. AI, 반도체, 우주. 이런 걸 선점해야 다음 100년도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한국 원하는? 솔직히 말하면 우린 선택권이 별로 없습니다. 달러 패권 게임에서 우린 플레이어가 아니라 관객이거든요. 하지만 관객도 똑똑해야 살아남습니다. 달러 자산 좀 갖고 계세요. S&P 500 ETF든 미국 국채든 원화만 갖고 있으면 환율 변동에 속수무책입니다. 그리고 AI, 반도체 같은 미래 산업에 관심 가지세요. 돈의 흐름은 결국 기술을 따라가니까요. 화폐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막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됐죠. 다음 전쟁터는 디지털 화폐 CBDC가 될 겁니다. 그건 또 다른 이야기지만요. 여러분의 지갑은 안녕하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